선대위 재수술에 들어간 국민의힘. 우선 그제 국민의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후보와 김종인 위원장 자신 빼고는 다 바꾸자 하는 전면 쇄신 카드를 던졌죠. 이 카드를 던지면서 윤 후보와 최종 합의는 없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없는데 이렇게라도 누군가 질러야 할 것 같았다라고 김종인 위원장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는 감정이 무척 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어제 하루 종일 자택에 머물면서 장고에 들어갔습니다. 김종인발 쇄신안을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김종인 위원장까지 제외하는 독자 쇄신안을 낼 것이냐. 오늘 오전에 결론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김종인 위원장을 해촉할 거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중이었죠. 그 와중에 조금 전 김종인 위원장이 자진 사퇴를 발표한 겁니다. 당내에 흐르고 있는 또 하나의 흐름은요, 지도부 쇄신 요구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이준석 대표 사퇴 요구입니다. 선대위만 바꿔선 안 된다. 당대표도 바꿔라. 이런 주장이죠. 오늘 초선들 회의가 있고요. 중진들 회의도 있는데 여기서 공식적인 결의안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밤잠은 좀 주무셨어요? 저는 요즘 밤잠 제대로 잡니다. 네. 아니 고민이 워낙 깊어서 잠도 잘 못 주무실 줄 알았는데 괜찮습니까? 어차피 이런 뭐 선대위 개편 이런 거에 대해서 저하고 미리 상의하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정보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고민할 계제도 없습니다. 아니 지금 이 김종인 위원장 그러면은 배제하는 쇄신안에 대해서도 전혀 뭐 들으신 바는 없어요? 저는 들은 게 없습니다. 네. 뭐 저도 언론을 통해서 또는 언론인들이 질문하는 걸 통해 가지고 예. 뭔가 오가고 있구나 이런 거 정도는 알 수 있겠지만은 제가 어차피 뭐 논의의 대상이나 상의의 대상은 아닌 것 같기 때문에 저는 편하게 잤습니다. 언론 보도 보고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럼 돌아가는 상황을 지금 보도에 따르면 오늘 11시에 윤석열 후보가 선대위 개편안을 발표하는데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을 해촉하는 쪽으로 결론을 냈다. 이렇게 알려져 있었고 그러자 조금 전에 김종인 위원장이 스스로 사퇴, 자진 사퇴를 결정한 것 같습니다. 그럼 김종인 위원장은 뭔가를 전해 들은 걸까요, 어젯밤에? 어제 밤부터 여러 가지 기사가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김종인 위원장에게 직접 연락도 하고 그리고 또 이런 어떤 판단이 어떻게 나왔는지 알아보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이제 많은 의원들이 이제 일어나셔가지고 이 상황을 파악하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한테 여기 오는 동안에 그러니까 상계동에서 목동 오는 동안에 그 한 1시간 남짓한 시간 동안에 굉장히 궁금해서 연락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요. 근데 일반적인 첫 반응은 뭐냐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이건 무슨 의미죠?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제 본인들도 기사를 보고 파악했지만은 막막한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 선거라는 걸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3주 전에도 2주 전에도 저희가 이제 그 조수진 의원 관련해서 갈등 있고 했을 때 그때 사실 조수진 의원의 어쨌든 그런 행동의 문제보다도 이번 선거의 대전략이 뭐냐. 우리가 지금 선거 그 당시 70일, 80일 앞둔 상황 속에서 누구에게 표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고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에 대해 가지고 그때까지 결정되지 않았던 것이 굉장히 충격이었던 것이거든요. 지금도 이제 60일 남은 상황 속에서 오늘도 만약 동일한 질문을 한다면은 오늘 11시에 후보가 만약 어떤 입장 발표를 한다면은 그것이 바로 서지 않으면은 제 생각에는 계속 혼란스러울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 전략, 그러니까 원래는 이런 거거든요. 대전략을 먼저 짜고 그에 따라서 어떤 인사들과 같이 함께 할 것인 것을 정하고 그다음에 선대위를 구성하는 게 원칙인데 지금까지 보면은 그 후보가 선출된 이후에 영입했던 여러 인사들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거꾸로 대전략이 먼저 유추하기 어렵거든요. 대전략이 바로 서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까지 온 것이 이런 지지율 하락을 만들었고 오늘 발표하는 것에도 그 대전략이 분명치 않다면 그건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요. 저는 제가 항상 이 프랑켄슈타인이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정말 프랑켄슈타인이 뭡니까? 눈, 코, 입을 다 조합해서 만든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 컨셉이라는 게 예를 들어 신지혜 위원장을 통해 가지고 20대 여성의 표를 얻으려고 했다라는 모 선대위 관계자의 증언이 있었는데 김한길 위원장 말씀이죠? 뭔가 원인과 진단과 해법과 전부 다 제가 봤을 땐 20대 여성들이 봤을 때도 이게 뭐지 이랬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그러니까 원인이 무엇이고 그래서 진단이 뭐며 처방이 뭔지에 대해 가지고 논리적인 귀결이 나오지 않으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좀 의아해할 겁니다. 그래서 김한길 위원장은 그만두신다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근데 또 새시대위원회가 또 선대위가 합쳐져서 활동한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어서 김한길 위원장은 다시 합류할 수도 있다? 보도 내용대로라면 그런 취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도 내용만 고 저도 판단할 수밖에 없지만 지금은 그렇다고 한다면은 뭐 도대체 쇄신의 방향이 어딘지가 약간 의심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김종인 위원장을 배제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많은 사람들은 본인이 김종인 위원장을 배제했다고 생각하죠. 네. 나중에 보통 예전에 김종인 위원장이 뭐 박근혜 대통령하고도 일했고 예전에 그 문재인 대통령하고도 일했고 그 다음에도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은 많은 분들은 김종인 위원장을 본인이 좀 센 표현으로는 끊어냈다고까지 생각하겠죠. 과거에 선거에서 보면 그렇죠. 근데 결과적으로 그분들이 잘 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김종인 위원장의 거취 문제는 본인께서 오늘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히셨지만은 김종인 위원장의 의사가 중요하지 그분을 모시려는 분들은 상당히 낮은 자세로 가는 게 맞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형식을 해촉으로 하는지 자진 사퇴하는지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의 조력을 받느냐 아니냐 받을 준비가 되어 있냐 안 됐냐 그게 중요한 건데 오늘 좀 우려가 됩니다. 자, 근데 윤석열 후보 측 이야기 들려오는 걸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우선 그제 김종인 위원장이 전면 쇄신안 발표를 하면서 윤 후보와는 최종 합의가 없었다. 그리고 후보는 연기만 잘해달라고 한 그 의 총장에서의 표현, 이 두 가지가 윤 후보의 감정을 엄청 상하게 했다. 리더십에 타격을 줬다. 이런 거거든요. 이분들은 좀 익명 인터뷰 이제 그만하시고요. 그 국민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그러면은 입당할 때 당대표 패싱한 거는 괜찮고 지금 이제 총괄 선대위원장이 선대위 개편에서 전권을 가지고 뭔가 하는 데 있어가지고 상의가 부족했다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지금 결론 그거 아닙니까? 왜 패싱 당했냐 이거 아닙니까? 패싱이죠. 그죠. 윤 후보 패싱, 후보 패싱. 그러니까요. 그때 그러면은 입당하는 당원이 당대표 패싱하는 건 괜찮고 네, 지금 와가지고는 또 후보가 패싱되었다고 기분 나빠하는 거면은 또 그리고 예전에 조수진 의원이 또 당대표의 말을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랬을 때는 이것이 민주주의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는데 그렇게 따지면 조수진은 얼마나 큰 사고를 친 겁니까? 당대표의 또 그리고 상임선대위원장 지시를 받지 않고 그렇게 했던 건데 그때는 누가 입번컷이라도 했나요? 일종의 그러면 김종인 쿠데타라는 말도 지금 하는데 그렇게 하는 분도 계시는데 네. 저도 뭐 그 발언은 어차피 후보가 했다고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평가할 생각은 없지만은 기분 나쁘면 공통으로 기분 나빠야죠. 당대표는 그럼 얼마나 기분 나빴습니까 옛날에 그러면은. 근데 아무 말 안 하잖아요 그때 패싱 입당했다고 해서. 또 하나는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과의 결별의 이유가 된 또 하나는 김종인 위원장이 오신 지 한 달이 됐는데 그동안 지지율이 하락하기만 했지 별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분이 안 계시더라도 별 큰 타격은 없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도 있었다는 거예요. 뭐 그거는 제가 따로 평가하지 않아도 지금 라디오를 듣고 계신 분들이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김종인 위원장에 있었는지는 판단이 가능할 것이라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요. 저는 어디 있었다고 보세요? 저는 뭐 여러 가지 논란에 대처하지 못한 부분이 컸다 이렇게 보는데 그렇다 해도 저는 선거라는 중차대한 상황 속에서 후보가 다소간의 실수가 있었다 하더라도 선대위가 책임지는 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식의 인식에 동조하고 제가 그렇기 때문에 이미 저는 2주 전에 3주 전에 제가 선대위에서 제 역할이 없는 것 같이 좀 물러나겠다 이랬던 것이거든요. 아니 그러면 이준석이 선대위에서 물러났으면은 선대위 잘하면 되는 거지. 지난 2주 3주 동안에 많은 분들이 언론을 통해 보셨겠지만은 선거대책위원회가 아니라 이준석 대책위원회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준석이 있을 때는 뭐 패싱하고 이준석이 없으면은 왜 나갔냐 그러면서 돌아오라 그러고 당장 돌아오지 않으면 사퇴야 뭐 퇴진운동 하겠다 그러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게 저도 앉아가지고 보면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딱 그거거든요. 있을 때는 패싱하고 나간다 그러니까 돌아오라 그러고 좀 길어지니까 안 돌아오면은 사퇴하라 그러고. 이거는 본인들이 제 거취에 대해서 의견을 얘기할 수 있지만 제가 결정하는 거고 이 와중에 보통 일반적인 상황이라 그러면은 당대표께서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겠다. 제발 복귀해달라 해도 시원찮은 판에 무슨 시덥지 않은 무슨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감정 격화시키는 사람들의 의도는
분명히 어딘가 있겠죠. 제가 봤을 때는. 네. 의도가 있다? 오히려 감정을 격화시킨다 그러셨어요? 무슨 의도가 있다는 말씀일까요? 그건 뭐 제 입을 막긴 뭐 하겠지만은 뭐 상당히 선거를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지지율 올리는 고민하기보다는 네. 누구 탓할까? 예.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당내 권력 투쟁을 한번 만들어 볼까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아, 당내 권력 투쟁과 선거 결과가 뭐 지지율이 하락한다든지 선거 결과가 안 좋을 경우에 누구 탓할까 희생양을 찾고 있다 그 말씀이세요? 그렇겠죠. 저는 그게 아닌 이상 어떻게 선대위가 지난 3주 동안 네. 저도 그래도 당내 앉아가지고 정보는 다 듣거든요. 선대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니 지지율 올리는 방법을 하나라도 고안해낸 게 있나요? 네. 자, 자연스럽게 얘기가 이제 이준석 대표의 거취 문제로 좀 넘어가는데 그쪽 분들 얘기는 또 이런 반론이 가능해요. 아니 이준석 대표가 대표신데 지난번 부산행은 충정에 의한 거라고 이해를 한다 치더라도 20일 만에 또 선대위원장직을 던지고 가는 건 너무 즉흥적이셨던 거 아니냐? 당내 분란을 일으키신 거 아니냐? 이런 주장. 즉흥적이라고 보기에는 1박 2일 동안 제가 기다렸죠. 예, 그 조수진 의원의 항명 사태 다 기억하시면 그거 있은 다음에 저는 처음에 그 조수진 의원이 현장에 항명했을 때 조수진 의원이 뭐 사과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문자를 하나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덮고 넘어가려고 했죠. 예. 그런데 저녁 때쯤에 다시 특정 어떤 유튜버의 영상을 이렇게 돌리는 상황 속에서 거취 표명하라고 했죠. 그거는. 도저히 이건 언론인들에게 문자를 단체 문자 뿌린 거기 때문에 그 가세현 썸네일 보낸 거요. 당 기강도 말도 아니고 이거는 선거를 이런 식으로는 치를 수 없다. 저는 어떻게든 선거 이겨보려고 앞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뒤에서는 공보단장이 총질하고 있으면은 제가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시정을 요구했는데 그게 민주주의라는 거 아닙니까? 민주주의가라고 볼 수 있다. 이제 윤 후보가 얘기한 그거요. 그러면은 그거는 나가라는 거잖아요. 예. 그게 어떻게 아니 CCBB가 명확한 사안에 대해 가지고 이게 민주주의다 그러는 건 나가라는 건 나갔더니만 왜 또 나갔다고 뭐라고 합니까? 예. 아니 근데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그런 좀 문제가 있더라도 내부에서 좀 조용하게 처리하면 되지 왜 이렇게 밖에다가 문제 제기를 하고 막 SNS를 하고 중계를 하시느냐 이런 비판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안에서 있었던 일을 다 이야기하면 아마 책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안에서 있었던 일을 밖에다 얘기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제가 선대위가 개편되었으면 좋겠다 왜 무슨 말을 하는지를 하나라도 적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저는 선대위 운영에 있어가지고 당대표로서 나는 이거는 부적절하다 생각하다. 굉장히 공적인 영역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저는 당연히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제가 미주알 고주알 누가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고 제가 저한테 무슨 불합리한 제가 이런 거 한마디 한 얘기 없습니다. 저는 지금 그래서 그런 어떤 프레임 씌우기죠. 사실 그것도 프레임 씌우기다. 아니 당대표가 나가가지고 말하는 데 있어서 누가 지금 제약을 겁니까? 네? 본인들이 뭔데 거기서 본인들이 내부에 있으면 그럼 말을 들어먹든지 그러면요. 그럼 조용히 하면은 말을 들어먹든지 안 먹으니까 어쩔 수 없이 바깥에 얘기해서 공론화시키는 거다. 밖에서 하는 것도요. 굉장히 공적인 얘기들밖에 없어요. 밖에서 제가 무슨 미주알 고주알 뭘 했습니까 제가? 저는 굉장히 공적으로 선대위는 이런 방향 개편돼야 된다 정도면은 당연히 제가 할 수도 있고 제가 페이스북에 글 쓸 수도 있고 한 거죠. 그거를 하지 말라는 거는 제가 무슨 뭐 지령받아서 해야 됩니까 그분들? 지령받아서 내가 그럼 말을 해야 되는 것이냐. 근데 어쨌든 분위기는 지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제 선대위 쇄신이라는 큰 줄기가 있는가 하면 지도부 쇄신이라는 다른 흐름이 당 안에 흐르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던진 흐름이 아닌데 현역 의원들 사이에서 생긴 흐름 같아요. 의총이 그제 열렸고 그 의총에서 이준석 사퇴, 당대표직 내려놔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막 고성과 함께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현역 의원 전원이 내 당직부터 내려놓겠다. 결국 이거는 이제 이준석 후보도 내려놓으시라 뭐 그 얘기로 들리는데요. 당직은 제가 임명하는 거고요. 예. 당직은 제가 임명하는 거기 때문에 당대표의 거취는 당대표가 결정하는 거고요. 뭐 당을 위해 가지고 그렇게 판단하신 분이 있다면 존중하고 제가 또 그 결혼은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을 바로 채우도록 하겠다. 당무를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의총이라는 거는 어느 당이나 가면은 예를 들어 저희 당에도 100분이 넘는 의원이 계시지만은 보통은 그냥 그런 의총의 주제 자체가 싫으면 안 가시는 분이 태반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그럼 가신 분들은 목적을 갖고 소집했으니까 그분들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때 많이들 안 모이셨어요? 예를 들어 초선 모임이나 이런 것도요. 저희 당에 초선이 60분 이렇게 계실 텐데 한 10분, 20분 가시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이제 몇 분이 세게 말하시고 이러면은 대부분의 의원님들의 의견이 이렇다 이렇게 하시는 건데, 저는 이번 지금 사태를 보시면서도 의원님들이 좀 고민을 하셨으면 했던 게, 저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박근혜 정부 시절에 어떤 다소 박근혜 대통령의 카리스마적인 리더십 때문에 해야 할 말을 하고 싶은 시점에 하지 못했던 것이 우리의 최대 단점이었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4년 5년 동안에 벌 받은 거다. 근데 저는 그게 트라우마입니다. 저는 제가 그때 방송도 하고 제가 그때 당내도 조금이라도 의사 개진이나 이렇게 있었으면은 박 대통령이 잘못할 때 대통령이니까 따르자. 예. 그거보다는 의견을 냈어야 되는, 좀 많이 냈거든요. 예, 예. 근데 그걸 더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것만 후회할 뿐입니다. 저는 지금도 우리 당 의원님들 중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이견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왜 저한테 전화해서 상의하시고 그런 바꾸는 말씀 못 하실까? 그 이견을 가졌다는 게 지금 우리가 당내 큰 흐름이 뭐 이준석 사퇴론입니다 하는 그것에 반대되는 의견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뭐 후보랑 싸우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예를 들어 선대위 운영 방향이나 당의 선거 전략이나 이런 데 있어가지고 본인의 의견을 개진할 게 있으면은 개선하자고 이제 이야기하는 게 좋은 건데, 일반적으로는 뭐 이런 거죠. 선거에서는 후보 의중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김경진 의원은 말씀 마가 죄송합니다. 김경진 의원은 그러시더라고요. 당내에 한 7, 80%가 이준석 대표도 백의종군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 김경진 의원 입당을 하셨나요? 제가 알기로 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입당을 하시지 않았나요? 뭐 하여튼간 당내에서 입당하셨다 하더라도 오신 지 2달 됐나 이제. 근데 그렇게 당내 분들과 교류가 많다고 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 이준석 대표가 파악하시기에는 그 이준석 뭐 지지파라고 해야 되나? 이 지지 그룹이 전체 어느 정도 된다고? 그런 거 파악해 숫자 대결할 거 아닙니다. 제가 하는 주장이 옳으냐 그르냐에 대한 문제인 것이고, 그런 식의 어쨌든 정치 담론을 우습게 형성하는 게 예를 들어 그런 거 아닙니까? 보수 쪽에 항상 있는 거, 내 주변에 문재인 좋아하는 사람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긴다 이런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수준의 정치 담론으로 지난 선거에 그랬다는 거죠. 선거 기획을 하면은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그럼 뭐라고 평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게 공당에서 지금 뭔가 의사결정 구조 속에 반영되는 그런 내용이라는 게 좀 믿기지가 않습니다. 윤핵관이 지금도 있습니까? 윤핵관은요, 특정 인물로 대변되는 지점도 있었지만은 이제 이 밀실에서 의사결정하는 구조에 대한 모든 걸 통칭하는 그런 어떤 게 돼버렸습니다. 근데 김재원 최고위원도 그렇고 뭐 김종인 위원장도 있는지 모르겠다, 뭐 누군지 정확히 모르겠다 그러시던데요. 그러니까 더 문제인 겁니다. 예전에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농단이 있을 때 누가 했는지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나요? 국민들 중에? 박 대통령께서 뭔가 이거는 왜 막판에 갑자기 바뀌지? 아니면 뭐 이렇게 의사결정 구조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지? 이런 정도까지 현상이었고 그 뒤에 국정농단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는 아주 나중에 그것도 수사를 통해 가지고 드러나는 겁니다. 밀실에 있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 근데 과거에 황교안 대표 시절에 이준석 대표께서 그때도 황핵관이 문제다 이런 지적을 하셨던 게 최근에 뭐 알려지면서 화제가 좀 됐었어요. 즉 이번만 유독이 아니고 핵관 문제를 원래 계속 지적해 오셨던 건 아니냐. 핵관은요, 이 핵관이 어디서 처음 등장한 용어인지 아세요? 이명박 정부 시절에 청핵관. 그때 그런 게 있었어요. 청와대 핵심 관계자라는 사람이 온 동네 인터뷰하고 다니면서 전국을 흔들어 나가지고 그때 청핵관이라는 단어에서 처음 등장한 겁니다. 그다음에 이 핵관이라는 단어가 이제 여기저기 붙기 시작하는 건요, 기본적으로 그런 어떤 익명성에 숨어가지고 좌지우지하고, 그리고 익명이라는 건 뭡니까? 책임 없이 그냥 자기가 말 던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식의 그 정치 문화를 일컫는 보편화된 용어가 된 것이고, 여기서 얼마나 웃기냐면요, 윤핵관 얘기 나오니까요. 그 안에서 이제 대책회의를 했는지 뭔지 모르겠지만은 이핵관이라는 걸 띄우기로 합니다. 이준석 핵심 관계자. 그래서 이핵관 명단이랍시고 나온 걸 보면 뭐냐면요, 김철근 정무실장. 김철근 정무실장이 뭐 드러난 사람이고 저희 비서실에 있는 사람이고. 익명 인터뷰는 안 하시나요? 그분은? 김철근 실장은 공개적으로 다 하고 다니고 라디오 하고 다니고 다 하잖아요. 거기에 더해가지고 저희 방의 제 수행팀장. 90년생입니다. 수행팀장, 그러니까 국회의원실은 9명의 비서관이 보좌진이 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본인들은 9명씩 이렇게 되고 다니면 제가 수행팀장 같이 다니는 사람에게
이해관칭으로 붙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공보 보좌역 86년생입니다. 여기다가 이해관칭으로 붙여가지고 이해관이 3명이랍니다. 그럼 뭐 좀 억지로 만들어냈다 그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핵관이라는 것에 대해 가지고 네. 지명이 됐으면은 이 사람들이 하는 행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의식 가지는 게 아니라 윤핵관으로 우리가 맞으니까 좀 아프네. 그러니까 이해관 한번 만들어 볼까? 그래가지고 당 대표 비서실에 저희 방 비서실에 가보면은 다 명패 깔고 공개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거기다 대놓고 이해관 이러면서 이해관 프레임 만들어서 대처하겠다는 게 딱 그게 지금 선대위라고 불리는 이준석 대책위원회의 특징입니다. 그럼 황핵관이 그때도 있었고 지금 윤핵관도 있고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는 기본적으로 다 지금 보면은 국민들이 권력을 부여한 적 없는 사람들이 그런 어떤 호가호위하는 행태는 전부 다 핵관으로 비판받아야 마땅하다 봅니다. 오늘 오후에 초선 회의가 있고요. 3시에는 대표와 중진의 연석회의가 있죠. 아마 주된 주제가 이준석 대표 사퇴가 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사퇴가 공식 결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초선 그룹이든 중진 그룹이든. 그럴 경우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결의권이 없습니다. 그거는. 결의 그러니까 그들만의 네. 이제 결의 아니겠죠, 그분들의. 제가 뭐 저희 당에서 갑자기 김현정 앵커의 사퇴를 결정해버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거는? 저희 당에서 갑자기 김현정 앵커는 사퇴해야 된다. 그리고 의견을 모았다 이래버리면 뭐 의미가 없거든요. 아무 권한이 없는 그거잖아요. 아니 근데 그게 뭐 공식적으로 뭐 힘을 갖는다기보다는 그분들이 모여서 공식적인 이름으로 이름 쭉 넣어가지고 안을 올린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저는 뭐 그거에 대해 가지고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고 거기서 제 입장을 내겠습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자진 사퇴는 없습니까? 저는 지금 전혀 고려한 바가 없습니다. 전혀 고려한 바가 없습니까? 계속 불편한 질문만 나가서 좀 유감이긴 합니다만 이런 얘기도 나와요. 만약 이준석 대표가 끝까지 굳건하게 대표직을 유지할 경우에 탄핵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네. 당원 당규 제가 찾아보니까 탄핵이란 건 없더라고요. 당대표 탄핵은. 소환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소환제가 있더라고요. 네, 뭐 당원들의 20%에 뭐 이렇게 서명을 모으고 그것도 시도별로 10%씩 맞춰서 모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려면 그 정도 노력에 그 정도 조직력이면 차라리 의 후보를 당선시키고 말지 또 이준석 대책위원회도 아니고 그걸 왜 하고 있습니까? 현실성이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제가 그리고 만약에 비상대책위원회를 만약에 가자고 하면요. 예. 그 비상대책위원회 지명권은 이준석에게 있습니다. 비대위 얘기도 지금 나와요. 구체적으로 나경원 전 의원이 비대위원장 맡아야 된다 막 이런 얘기까지 하는 분들 계시던데 만약 비대위 둔다면 지명권은 당대표예요? 네. 그렇습니까? 네. 비대위는 당대표가 대표직 그만두고 띄우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당대표가 나가면서 지명하고 가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네. 먼저 당대표가 던지면은 나중에 그 원내대표라든지 다음 지행자가 있지만은 당대표가 나가면서 하는 건 당대표가 지명합니다. 그 나경원 위원장이 될 가능성은 없겠군요. 아니 뒤집어 말하면 뭐 모든 사람을 지명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정도 상황 되면. 소환제까지 만약 간다고 해도 가능성은 없다고. 그거 소환하려고 지금 2달째 지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 되고 있다는 얘기. 지도부 무력화 얘기도 나와요. 지금 최고위원들이 줄줄이 사퇴를 해서 지도부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방법. 그래서 이준석 대표도 무력화하는 해산해버리는 방법. 이건 또 들으셨죠? 뭐 다 머리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이 선거 앞두고 지지율 올릴 고민보다는 지금 이준석 대책위원회가 되어가지고 열심히 활동하시는 것 같은데 그 정도 그 진지함과 그 정도의 어쨌든 연구 능력 그걸로 지지율 올릴 방법을 고민하셨으면 애초에 이 사태가 나오지 않았을 거다. 지금 이 갈등, 당내 갈등의 근본 원인에 지방선거 공천권이 깔려 있다는 분석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권은 놓쳐도 지방선거 공천권은 절대 못 놓쳐. 이렇다 보니까 당내 주도권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건 아니냐. 물론 그 이준석 대표도 그 안에 포함이 되는 거겠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지방선거 공천권 다툼은요. 보통 내가 내 사람을 심기 위해서 진행됩니다. 그런데 이준석은 철저하게 경선을 진행하겠다 하고 있고 공직 후보자 자격 시험을 보겠다고 하고 있는 사람인데 제가 제 사람 뽑는데 시험을 보고 경선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바로 그 지점. 시험을 본다고 지금 공약 거셨었잖아요. 그것을 엄청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당내에 존재한다. 이런 시험 보기 싫으면 불편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만약에 그렇게 대립을 해서 이준석이랑 갈등 국면을 누군가 부각시키려면 뭐 진짜 바보 같은 생각인 게 국민들한테는 간단하게 해석됩니다. 시험 봐서 공직자를 검증하고 경선을 하자는 이준석과 거기에 불만 가진 사람들은 그럼 그거 하지 말자는 거거든요. 그런 불만 세력이 있다고는 알고 계세요? 당연히 있죠. 있는데 그게 그 의견을 얘기하는 순간 나는 시험 보기 싫은 사람이고 나는 경선하기 싫은 사람이고 이걸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실명으로는 절대 말 못할 겁니다. 지방선거에서 시험 보신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근데 그 전에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 윤 후보가 선거에서 만약 지기라도 하면 당대표 때문이다 이제 이런 비난이 막 쏟아질 거고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워지실 수 있어요. 당대표는 책임지죠. 대선 지면은. 지면 물러나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되잖아요. 저는 대선에 있어가지고 제가 이길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 제언을 하는 거지. 거꾸로 제가 면피하는 당대표가 되려고 하면요. 저는 애초에 지금 배낭 하나 메고 호남 돌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면서 열심히 하는 척하면서 면피할 방법 되게 많아요. 근데 이준석 대표님이 지금 이제 사퇴를 난 안 하고 계속 이제 내 역할을 하겠다라고 할 경우에 당내 갈등이 일파만파 더 커질 텐데 이게 어떤 식으로 수습이 될 수 있을까요? 애초에 그러니까 빨리 이준석 대책위원회 역할에서 벗어나야죠.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벗어나야 돼요? 안 하면 되죠. 그냥. 본인들이 그런 걸 더 이상. 저는 당무하게 가만히 놔두고 선대위 활동 열심히 하시고 선거 활동 열심히 하셔가지고 우리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하면 되는 겁니다. 아니 선대위 하다가 선대위 할 때는 일 못하게 하다가 지금 와가지고 그만둔다니까 왜 안 들어오냐고 난리고 그리고 또 그다음에 왜 안 들어오냐고 한 다음에 나중에 안 들어올 거면 사퇴해라 이러고 이게 무슨 사람들이 듣기에 이게 논리적인 이 개연성이 없거든요. 이게 전혀. 알겠습니다. 자 이제 선거까지 한 60일 남았는데요. 변수라면 뭐라고 보세요? 저는 저도 선거를 이제 국회의원 선거라는 걸 치러봤지만은 후보의 고독함 속에서의 수많은 책임 있는 결정들의 연속입니다. 그랬을 때 선거에서 결국 당선되는 사람은요. 그 시기에 국민들이 보기에 될 만하니까 되는 겁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우리 후보가 가장 뛰어난 매력으로 국민들에게 내가 적임자다는 걸 어필하는 그 과정이 중요한 것이고 후보가 내세우는 비전이 매력적이어야 되는 것이고 후보가 사람을 쓰고 운영하는 방식이 나중에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도 공명정대하겠구나라는 것이 인식에 들어와야 되는 것이고 저는 다 그런 걸 평가하고 있는 것이지 절대 후보의 자질과 후보의 능력치, 후보의 매력을 뛰어넘는 선거 운동은 없습니다. 변수의 단일화는 없겠습니까? 물론 지금 피차 안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현실적으로 막판이 되면은 정권 교체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 아주 뭐 압도적인 요구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단일화로 갈 수도 있는 거죠. 단일화에서 이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DJP 연대는 단일화라고 할 만한 건 아니고요. 애초에 선거를 같이 판을 짠 거고요. 정몽준 노무현 단일화도 있었고요. 그건 막판에 정몽준 의원이 돌아섰잖아요. 그러니까 단일화를 통해서 끝까지 손잡고 간 경우 없습니다. 지금까지. 해보나 마나라고 보시는 거. 하면 진다? 아니요. 해보나 저는 그래서 속단하지 않겠습니다만은 단일화하면 이긴다라는 그런 명제를 이제 항상 단일화 무쇠라고 하는 분들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제가 말하자면 단일화 한다고 무조건 이기는 것도 아니고요. 단일화 이전에 가장 최고의 선거 전략은 후보의 매력. 지금 후보 매력이 충분히 발산 안 되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후보가 지금 가진 자질에 비해 가지고 굉장히 매력이 발산 안 되고 있다 생각합니다. 저는 후보를 여러 번 만나본 입장에서 후보는 지금보다 잘할 수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 안철수 후보에게 지지율 역전, 이른바 데드크로스 될 수도 있다고 보세요? 저는 안철수 후보도 잘 아는 입장 속에서 그렇게 되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건 아니라고. 알겠습니다. 지금 뭐 사실은 질문거리가 더 있습니다만 이 즈음에서 보내드려야 될 시간이 돼서 여기까지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죠. 이준석 대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